반갑습니다. 재행가족 여러분. 우리 석세스 랠리 뒤로는 지금 1월 달에 처음 만나 뵙는 것 같은데요. 잘 지내고 계시죠? 다들 새해 복도 많이 받으셨을 테고, 그죠? 자, 제가 오늘 보니까 우리 줌에 이제 익숙하셔서 그런지 줌에 접속하시는 시간들이 조금 늦어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조금씩 일찍 접속해 주시고 또 그 전에 접속하시면 우리의 감동 영상이나 우리가 여러 가지 유익한 것들을 화면을 많이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제가 오늘 첫 번째로 접속하신 스마일 순창의 공명자 사장님 계시죠? 듣고 계시죠? 그분께 제가 오늘 구강 케어 하실 건데 적성원 치약이랑 제가 칫솔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접속하셨어요. 그래서 그분께 제가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도 줌 방송 접속하셔서 조금 일찍 접속하시게 되면 우리가 조금 더 나눌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질 수 있으니까 서둘러서 들어오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오늘 한번 출발해 볼 텐데 여러분들 지금 제가 구강 케어 오늘 할 거예요. 한 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칫솔 치약, 여러분들 우리 적성 치약하고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나와 있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냥 패키지 안에 들어가 있는 제품 당연하게 그냥 누구나가 쓸 수 있는 거니까 그냥 넘겨버릴 수 있죠. 그렇지만 우리 OIC 제품과 그다음 우리 모든 지금 에노나 적성원 같은 제품들은 이렇게 나와서 같이 우리가 발맞추어 나가고 있는 제품들은 그냥 허투루 보낼 수 있는 제품들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성 치약에 대해서 그다음 우리 칫솔에 대해서 얼마만큼 잘 아시고 전달하고 계시는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거를 강의를 하실 수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그룹 내에서 센터 내에서 교육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조금 궁금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께서 그냥 패키지 안에서 그냥 써요. 우리 거니까 당연히 썼는데 당연히 쓰는 게 아니라 왜 좋은지는 우리가 한번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OIC나 여러분들 우리 보조식품 지금 정말 열심히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것도 어마무시하게 정말 좋은 제품이란 걸 여러분들께서 다시 한번 상기하는 시간을 가지고 가셨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 우리 지금 1월이잖아요. 그런데 오복 중에 하나가 치아예요. 그런데 정말 치아가 약한 사람들은 돈을 여기 차 한 대 값을 다 넣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임플란트도 하는데도 지금 한 개 100 몇십만 원, 200 몇십만 원 정말 큰 가격을 우리 입안에 넣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방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혈관 질환도 예방하시는 거와 마찬가지로 치매나 우리가 고혈압이나 이런 모든 콜레스테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예방을 하고 있는데 구강 쪽에서는 여러분들 어떻게 예방을 하고 계시는지, 그 다음에 그 예방법은 어떤 건지, 그리고 제가 오늘 여러분들 필드 나가셔서 데모하실 수 있는 치약의 방법들을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말 교육을 열심히 들으시는 분들은 팁을 많이 가지고 가실 수가 있겠죠. 제가 OIC 뷰티 아카데미 할 때도 팁을 드렸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지금 치약에 대해서 데모하시거나 필드 나가셔서 고객을 만나셨을 때 여러분들이 쇼드 플랜 하시고 나셔서 반드시 제품을 전달하시고 오죠.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이 사업 설명만 듣는 게 아니라 이 사람 여기 회사에 제품을 하나 써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는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손쉽게 여러분들이 전달할 수 있는 게 치약 칫솔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럼 이걸 어떻게 우리가 툴을 가지고 전달을 할 수 있는지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복의 하나인 치아. 여러분들 이 어떤 치과 의사는 이 치아 하나하나가 우리 고려 청자를 대하듯이 다루듯이 하나에 3천만 원짜리의 가치를 두고 칫솔질을 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칫솔질은 어떻게 하시나요? 누구나가 하는 거고 우리 꼬마에서부터 어른 돌아가시기 전까지 누구나가 칫솔질을 다 하잖아요. 누구나가 쓰는 치약이고 재구매가 어마어마하게 될 수 있는 제품이에요. 여러분들 이 치약 하나로 사업이 확장이 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이 구강 케어 어떻게 여러분들 하나에 3천만 원짜리를 가지고 갈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관리할 때 어떻게 하면 더 좋을지 우리가 조금 고민해 보면서 영상 하나 보고 시작할게요. 들어가 볼게요. 치아와 잇몸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좀 피하셔야 될 음식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음식들은 치아와 잇몸에 좋지 않다. 이런 것들이죠. 대표적인 것들로는요, 끈적이거나 좀 질긴 음식들, 그리고 너무 단 음식들을 피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젤리, 엿,
카라멜 이런 것들이 되겠죠. 이런 것들은 당분도 굉장히 높을 뿐만 아니라 치아에 다 달라붙어 가지고요, 잘 제거도 안 되고 오랫동안 치아 구조물에 붙어 있어서 충치나 잇몸 염증을 유발하기가 굉장히 쉬운 음식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피해 주시고요. 그 다음으로 또 피해야 될 음식들은 너무 딱딱하고 질긴 음식들입니다. 너무 딱딱하고 질긴 음식들은 치아에 무리를 줄 뿐만 아니라 우리 턱관절이나 저작을 하는데 사용되는 근육에도 굉장히 피로나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딱딱하고 질긴 음식들도 좀 피하시고 가능한 한 부드럽고 말랑말랑한 음식들을 주로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 다음으로 또 피해야 될 것은 얼음인데요. 얼음이요? 네, 얼음은 더울 때 특히 즐겨 드시잖아요. 저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니면 얼음 든 차가운 음료수를 즐겨 여름에 먹는데, 얼음을 드실 때 이거를 녹여서 드시는 게 아니라 대부분 많은 분들이 이걸 잘게 씹어서 드세요. 그 얼음을 씹을 때 그 쾌감과 시원함이 좋은가 봐요. 근데 이 행위들이 치아에 되게 좋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얼음이 굉장히 딱딱하기 때문에 얼음을 그 딱딱한 걸 깨물어 먹으면서 치아가 뭐 금이 가거나 파절이 되거나 마모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얼음을 깨물어 드시는 것도 피하는 거를 이제 말씀드립니다. 이런 음식들이 사실 맛있잖아요. 맛있고 좋죠. 이거를 그러면은 실제로 완전히 뚝 끊어버릴 아니요, 아예 그럴 수 없죠. 그런 게 아니라 정도를 좀 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과도하게 많이 드시는 분들은 빈도나 양을 좀 줄이실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특히 치아가 안 좋으면. 그렇죠. 치아나 잇몸이 안 좋으면 더 그렇죠. 이건 습관이니까요. 자, 그 다음에 또 피해야 될 것들 중에 하나가 녹차 같은 카페인이 너무 많은 음식들은 좀 피하시는 게 좋아요. 이런 것들은 사실 치아에 변색 물질들이 많이 달라붙게 되거든요. 카페인 같은 것들이 치아 표면에 막 달라붙어가지고 치태 형성이나 치석 형성이 더 잘 되기 때문에 이런 음식들도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또 치태랑 치석이 생기면 나중에 또 그렇죠. 그런 게 생기면 잇몸 염증이 생기기 쉬우니까요. 현실적으로 네. 줄이라고는 하셨는데 네. 그러면은 혹시 그냥 먹었을 때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 방법은 없나요? 네, 일단 아까 얘기한 대로 딱딱하고 질긴 음식이나 너무 당분이 높은 음식들, 예를 들어서 콜라라든가 탄산음료 이런 것들은 피하시는 게 좋은데요. 이걸 만약에 드셨다 그러면 가능한 한 양치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만약에 밖에 나와서 내가 칫솔도 없고 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 그러면 그냥 차가운 물로라도 입안을 한번 헹구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게 안 헹군 거랑 헹군 거랑 차이가 많이 나나요? 많이 나죠. 일단 헹구기만 해도 한 70-80% 정도의 치아에 안 좋은 음식물 찌꺼기 같은 것들이 대부분 다 자정작용에 의해서 많이 입안에서 빠져나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피해야 될 음식 아까 하나 더 추가하면요. 피해야 될 음식들 중에는요. 콜라나 사이다 등 탄산음료들도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이런 탄산음료들은 당분이 굉장히 높아서 충치를 유발하는 확률이 매우 높고요. 뿐만 아니라 그 탄산이 가지고 있는 성분 때문에 치아 표면을 부식하는 그런 효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과도하게 드시는 거는 치아 건강에 좋지 않으니까 피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치아나 잇몸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드시고 계시는 음식, 우리 왜 다이어트 할 때도 음식이 정말 중요한 것처럼 치아 건강을 유지하는 데는 이렇게 음식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드시고 나면 빨리 헹굼을 하시거나 양치질을 해주시는 거. 내가 탄산을 끊지 못하면 그냥 드시고 나면 헹굼하셔야 되는 거. 정말 꼭 잊지 않으시고요. 그렇게 해야지만 예방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치과를 다른 병원처럼 자주 가진 않죠. 저도 제일 가기 싫은 곳 중에 하나가 치과예요. 가면 일단 여기 입술도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정기 검진을 하시는 걸 굉장히 중요하지만 칫솔 진료도 여러분들께서 그 건강을 예방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정말 소중한 치아인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관리하고 계셔요? 어떠한 습관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는지, 내가 몸에 좋은 거, 내 입에 좋은 거 계속 드시면 우리는 점점 건강이 나빠지고 치아 상태가 나빠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조금 아픈데 그걸 참는 거죠. 근데 다른 데는 조금 참아도 어느 정도 지나갈 수 있겠지만 치아는 계속 놔두면 돈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게 되고 중병에 가까울 정도로 치료를 오랜 동안 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 소중한 치아입니다. 예방을 굉장히 하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저렇게 치실처럼 그다음 치간 칫솔을 쓰시는 분도 계시고 칫솔질을 자주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습관을 하실 때 어떻게 여러분들께서 관리하면서 어떠한 습관을 피해야 할지 한 번 더 건강할 때 동영상이 나오겠지만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께서 습관을 어떤 것을 가지고 계시는지, 내가 피하고 해야 될 습관을 계속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아나 잇몸 건강을 위해서 지켜야 될 습관들을 이제부터 말씀을 드릴 건데 이 습관들이 되게 많아서 야, 이걸 어떻게 다 지키면서 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번 들어보시고 내가 일상생활에서 시행하실 수 있는 건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피해야 될 습관을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를 악무는 습관입니다. 우리가 턱에 힘을 빼고 있으면요 치아 구조물들이 위에 치아와 아래 치아가 살짝 뜨게 되는데요. 근데 이렇지 않고 이거를 항상 의식적으로 턱을 다물어서 이를 악 물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이를 악 물고 계시면은 턱 근육들이 굉장히 피곤해지고 치아에 또 무리한 교합력이 전달되기 때문에 치아 건강과 턱 관절, 턱 근육 이런 데에 굉장히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 악무는 습관을 가지고 계시다 그러면 그걸 좀 피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가리 같은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가리도 있다고 하시면은 이 가리를 피할 수 있는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이 가리가 있다고 하면 치과에 오셔서 스플린트 치료를 받거나 아니면 잘 때 의식적으로라도 이 가리를 하지 않는 명상이나 아니면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이런 노력들을 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피하셔야 될 안 좋은 습관은 턱을 이렇게 괴는 겁니다. 한쪽으로 이렇게 턱을 괴면 턱이 반대편으로 이렇게 눌리면서 이게 얼굴에 비대칭이 유발되거나 턱 근육이나 턱 관절에 안 좋은 영향이 가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턱 괴는 걸 피하셔야 되고요. 또 안 좋은 습관 피하셔야 될 것은 편측으로 한쪽으로만 식사를 하는 습관입니다. 우리가 식사를 할 때 오른쪽이나 왼쪽이나 좀 잘 씹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만 식사를 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거를 가능한 한 양쪽을 골고루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한쪽으로만 식사를 하게 되면 그쪽 근육이 되게 발달돼서 얼굴의 비대칭도 야기될 수 있으니 유념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피하셔야 될 습관은 치아 건강뿐만 아니라 우리의 전신적인 건강을 위해서 흡연을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흡연하시는 분들은 그 양을 줄이시는 게 좋아요. 담배에 있는 니코틴이 치아 표면에 잘 달라붙거든요. 그래서 우리 담배를 많이 피시는 분들을 저희가 구강 검사를 하고 확인을 해보면 구강 위생이 되게 불량한 경우들을 제가 많이 봅니다. 그래서 담배도 좀 줄이시거나 아니면 금연하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피하셔야 될 굉장히 중요한 습관 중에 하나는 양치를 할 때 이를 너무 세게 닦는 습관입니다. 우리가 양치를 하면서 뭔가 강박증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내가 이를 깨끗하게 닦아야겠다. 그런 생각에 이를 세게 닦는 거예요. 근데 사실 세게 닦는다고 깨끗하게 닦아지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세게 닦아야지 뭔가 이렇게 개운함, 시원함을 느낀다고 생각하셔서 그런지 이를 세게 닦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를 세게 닦으면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치아에 마모증이 생기기가 쉽습니다. 치아에 마모제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가능한 한 이를 세게 닦는 습관들은 좀 피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피해야 될 습관 중에 하나는요. 치아를 가지고 좀 무리하게 사용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치아로 맥주병을 딴다든가. 아, 그런 분들 꼭 있죠. 있죠. 그 다음에 케이블 타이 같은 걸 끊어야 되는데 그거를 앞니로 이렇게 잘라서 뭘 끊는다거나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습관들은 다 좀 바꾸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약간 같은 맥락이겠네요. 마모도 쉽게 오고 크랙이 갈 수 있고. 그렇죠. 크랙이 갈 수 있고 치아에 무리가 가니까요. 내 치아는 소중한데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이걸 함부로 다루게 되면 나중에 대가를 치르게 되시니까. 치르게 되신다는 의사 선생님 말씀 잘 들으셨죠?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될 습관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하고 계신 게 혹시 있으신가요? 그러면 하나씩 하나씩 당장은 힘들겠지만 조금씩 한번 줄여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치아를 건강하게 유지해야 되는 거는 물론 칫솔질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예방법도 중요하다는 거 정말 우리가 하나하나 치아가 정말 중요한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더 좋을지 여러분들 지금 칫솔 우리 적송 칫솔 가지고 어떻게 올바른 칫솔을 사용법을 하고 계신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통 칫솔을 여러분들 그냥 손에 닿는 대로 좀 보기에 심미적으로 좋은 거 사가지고 쓰시거나 그다음에 어린아이들처럼 작은 칫솔을 쓰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럼 어떠한 칫솔을 쓰고 어떻게 사용하면 조금 더 좋을지 한번 이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칫솔이라도 볼록볼록볼록하죠? 네. 요 속에 들어가야 되는 칫솔이에요. 요 속에. 이렇게 되면 안 들어가요. 이렇게 움직이면. 어떻게 해요? 얘가 고개를 잇몸 쪽으로 이렇게 숙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갖다 대면 사이에 들어가는 거죠. 그죠? 고개를 잇몸 쪽으로 숙여서. 네. 그 상태에서 이를 한 개씩 닦으실 거예요. 동글동글 움직이는 양이 되게 적죠. 근데 칫솔이 거의 안 움직이고 소리가 안 나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치아에 45도 각도 정도로 잇몸을 당하세요. 세 번째는 한 개씩 닦으세요. 문지르지 말고 한 개씩. 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는 거울을 들고 반드시 보셔야 돼요.
이게 조금 되면 그 다음 여러분들 칫솔질 잘 하고 계시겠죠? 정말 지금 동글동글하게 너무 세게 분노의 칫솔질을 안 하시는 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세게 칫솔질을 하게 되면 치아에 마모증이 오고 염증도 잘 생길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요. 의사 선생님들이 말씀하신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 참고하셔서 예방하시는데 그런 부분들의 습관을 가지고 계신다면 오늘부터 하나씩 없애주시고 여러분들께서 고객을 만나셨을 때도 그런 얘기들을 같이 나누어 주시게 되면 끊임없는 화제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얘기 나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보시면 칫솔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칫솔 이렇게 4가지 색깔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아주 미세모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쓰시게 되면 부드럽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범낭질, 치아 제일 바깥쪽에 있는 범낭질을 상하지 않게 마모하지 않게 여러분들께서 유지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특별하게 잇몸에 상처를 주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정말 세게 마모를 가져갈 정도로 칫솔질 하시는 거는 이제부터는 지양하셔야 되겠고요. 부드럽게 이빨 하나를 도자기, 고려자기를 자른다는 생각으로 하나하나씩 동글동글하게 칫솔질을 해주시면 프라그는 잘 지워진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오랫동안 안 되었을 때는 치석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이 칫솔 구강 건강에 최고로 잘 만들어져 있고 고안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중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높낮이가 달라져 있죠. 그리고 다른 것보다 훨씬 더 오래 쓰는 소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징은 쑥 분말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칫솔 모가 굉장히 연두색, 그러니까 녹색으로 되어 있죠.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쑥은 여러분들 우리 나라에서는 아주 고대에서 이용되는 것도 하지만 이런 쑥들은 번식이나 향균 작용에 굉장히 좋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혈액 내에 유해 세균을 먹고 사잖아요. 이 백혈구가. 근데 그 백혈구의 수를 늘리고 면역 체계를 강화시키는 데 쑥이 정말 큰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칫솔 모에 쑥 분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칫솔이 약간 녹색이고 푸른 색깔로 되어 있죠. 쑥 색깔로. 그래서 쑥 분말을 아주 균일하게 분포를 해놨고요. 그래서 이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는 것들로 세균이나 곰팡이 번식을 억제시켜줘요. 칫솔 모 자체가. 그래서 100% 슬림모 아주 약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앞에서 영상 보신 바와 같이 아주 약한 미세모로 여러분들 이빨 사이사이를 시간 칫솔 쓰는 것처럼 하나하나 동글동글 해주시게 되면 그 안에 있던 세균이나 그런 곰팡이의 번식을 억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세모가 슬림모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와 이 사이에 남아있는 부분들의 찌꺼기를 제대로 잘 제거해 주는데 100% 효과적으로 탁월하게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이얼 칫솔은 왜 다이얼 칫솔이냐면 돌아가죠. 누가 쓸 건지 제가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우리 구강 건강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좋겠고요. 색깔을 똑같은 게 쓰게 되면 집에 있는 식구가 엄마가 썼던 거를 다른 사람이 쓸 수도 있잖아요. 그죠? 착각해서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을 조금 분리시켜 놨고요. 그래서 이런 우리 칫솔 모에 보신 바와 같이 색깔은 별로 다 다르겠지만 이렇게 녹색으로 되어 있다는 게 여러분도 다 써보셔서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안에 쑥 분말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모 자체에. 그렇기 때문에 이 모로 쓰는 것만으로도 세균 번식이 굉장히 감해질 수 있다는 거 여러분께서 꼭 아시고요. 뒤에 보시게 되면 이 세계 최초입니다. 쑥 분말이 들어가 있는 거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모가 그냥 미세모가 아니에요. 쑥이 들어가 있는 분말. 쑥분말이 들어가 있는 미세모는 세계 최초입니다. 그래서 이 여기에서는 감염이 덜 될 수밖에 없고요. 그 감염을 퍼뜨릴 수 있는 그 가장 균주인 뮤탄스균을 여기에서 굉장히 많이 자제시켜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뮤탄스균은 입안의 세균의 번식의 주 원인이에요. 왜 입속에 세균이 많이 사냐 하면 입속 안의 온도가 36.5도예요. 그래서 세균이 딱 번식할 수 있을 정도의 가장 최적의 온도인 거죠. 여러분 술 드시고 나면 뾰루지가 생기는 것처럼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바이러스나 박테리아가 살 수 있는 온도가 최적화가 됩니다. 그래서 여드름이 더 잘 생길 수밖에 없고요. 입안의 온도가 따뜻하기 때문에 세균이 잘 자라요. 그런데 이 구강에 살아날 수 있는 세균의 제일 가장 원조는 뮤탄스균입니다. 구강 내에서 유해산소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세균이 번식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침이 항상 고여져 있잖아요. 입 안에는. 그래서 습도가 있는 곳에서는 세균 번식이 잘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음식물이 계속해서 들어오잖아요. 음식을 하나도 안 먹고 사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영양 공급을 해주고 있어요. 그 세균에게. 우리가 음식을 먹음으로써.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강 내에는 세균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입을 계속 헹구어 주신다거나 여러분들 뭘 하나를 먹을 때마다 양치질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방법이 굉장히 힘든 부분도 구강 안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칫솔질을 할 때마다 그다음에 치약을 쓰실 때마다 여러분들 깨끗하게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칫솔질을 하시고 그다음에 충치를 없앨 수 있는 가장 예방법은 치간 칫솔을 쓰시는 거나 치실을 쓰시는 겁니다. 의사들도 말하죠. 치실을 쓰시게 되면 충치 90%를 예방하실 수가 있답니다. 그리고 이 뮤탄수균이 이빨 사이사이에 남아있는 찌꺼기들을 없애면 이런 균들이 번식이 조금 덜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구강 내는 항상 온도가 최적화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음식물을 줄 수 있는 영양분이 항상 공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침이 고여 있어서 습도가 있기 때문에 제일 세균 번식이 잘 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할 때마다 예방을 굉장히 많이 해줘야 되는데 하실 때 정확하게 해주시고 아주 예방할 수 있는 부분들로 칫솔, 치약을 쓰시게 되면 효과적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 쓰시는 칫솔모에 뮤탄수균을 없앨 수 있는 쑥분말이 항균을 시켜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여기 쑥분말이 들어가 있는 칫솔모에는 상층모, 하층모를 이렇게 두 개가 나눠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세히 보시게 되면 위쪽으로 조금 올라와 있는 칫솔모가 있을 거예요. 그게 상층모거든요. 아주 가늘고 부드러운 모예요. 그래서 이빨 치간 칫솔을 쓰시는 것처럼 세세하게 여러분들께서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플라그 제거하는데 굉장히 유용하시고요. 잇몸까지 마사지 해줄 수 있는 이 상층모가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하층모는 조금 더 낮은 미세모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되어 있고요. 라운딩 되어 있습니다. 위에 거보다는 조금 더 도톰한 모로 되어 있는데요. 굉장히 탄력을 보강시켜주기 때문에 표면에 붙어있는 플라그가 굉장히 잘 지워집니다. 상층모로 인해서 이빨에 제일 먼저 닿는 부분에서 세세하게 미세하게 그다음에 찌꺼기 있는 부분들을 빼주고요. 조금 더 많이 동글거려주게 되면 하층모가 밑에 잇몸과 이빨 사이에 있는 중간에 들어가 있는 염증을 생길 수 있는 세균 부분들까지 없애주고 남아있는 음식물 찌꺼기와 플라그 제거까지 용이하게 해줄 수 있다는 게 저희 칫솔모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생각 안 하시고 썼다면 오늘부터 칫솔 쓰실 때 한번 자세히 보시면 상층모가 이런 역할을 하는구나, 하층모가 이런 역할을 하는구나, 이중 구조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쑥분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미세모에서 내가 염증을 유발시킬 수 있는 부분들을 원천적으로 예방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 이렇게 칫솔 쓰실 때도 한번 생각하시고 쓰시고 전달하실 때도 꼭 얘기해 주시고 썼으면 좋겠습니다. 쑥분말이 들어가 있는 거는 세계 최초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보시게 되면 실용신안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허증 받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전달하실 때 이런 칫솔은 세계 최초라는 거는 꼭 전달하시고 그다음에 이렇게 유용하다는 걸 꼭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입속에 들어가 있는 균을 우리가 예방할 수 있는데 아주 탁월화가 되어 있는 칫솔 이라는 거. 그래서 입속 안에는 세균이 많이 살 수 있다는 거,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께서 좀 정확하게 전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칫솔 보시게 되면 다이알입니다. 왜 다이알이냐 하면 여기 밑에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7가지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아빠라는 글자가 적혀 있죠. 금색깔로. 아빠, 엄마, 그 다음에 하트도 되어 있고요. 건강, 이렇게 7가지 이름이 부분되어 있는데 첫째, 둘째, 막내, 건강 이렇게까지 하트 모양으로 저는 하트 해놓고 씁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놓고 쓰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께서 구분해놓고 식구, 요즘에 대식구가 7명까지 쓰시는 분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소식구들 그 다음에 조금 소가적으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누구나가 구분이 가장 쉽게 될 수 있을 만큼 다이얼을 돌려서 본인 거를 구분해 놓을 수 있도록 아주 미세하게까지 센스 있게 만들어놨죠. 그래서 다이얼로 구분해 주시고 그다음에 색깔로도 구분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다 나누어서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3가지로 여러분들 구분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3가지 나누어서 상층, 중층, 하층 이렇게 보시게 되면 먼저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칫솔모가 2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아주 신개념으로 컴팩트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 제일 위쪽에는 굉장히 동글동글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입 안쪽에 넣으셔도 전혀 스크래치가 날 수 없을 만큼 부드럽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인의 구강 구조에 딱 맞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사람마다 입안이 큰 사람이 있고 입안이 조금 작은 사람도 있죠. 그렇지만 한국인 가장 표준에 맞춰 있는 구강 구조로 맞춰놨는 컴팩트 헤드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보시게 되면 약간 요철이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미끄러지지 않고
않게끔 손잡이, 나이가 드신 분들은 손에 힘이 없다고 얘기하시죠. 그런 분들도 미끄러지지 않게끔 미끄럼 방지 손잡이가 다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흠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놓치지 않고 칫솔질을 동글동글하게 하실 수 있도록, 편안하게 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요철은 내가 이 칫솔이 한번 동글동글하게 여러분들께서 프라그를 제거할 때 거기서 이탈되지 않도록 방지하는 것도 여러분들께서 이 스크럽 여기 미끄럼 방지 손잡이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다이얼은 칫솔에 이렇게 다이얼이 되어 있는 거 잘 보기 힘드실 거예요, 아마. 그래서 누구 건지 구분할 수 있게끔 아주 센스 있게 만들어 놨는 다이얼이죠. 자, 그런 것도 여러분들께서 한번 세세하게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하게 상층모, 하층모, 이렇게 가늘고 부드러운 모가 위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치아 사이사이에 있는 조기 이빨 모양의 그림같이 찌꺼기들을 많이 빼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하층모는 라운딩으로 되는 일반 모기 때문에 찌꺼기를 빼주고 난 다음에 프라그가 생기지 않고, 여러분들께서 칫솔질 한번 하시고 혓바닥으로 잇몸을 이렇게 한번 이를 훑어보신 적 있으세요? 이렇게 한번 훑어보세요. 그러면 이빨 표면이 매끌매끌매끌 해야 돼요. 근데 프라그가 많이 있고 담배를 많이 피시거나 커피를 많이 드시거나 단 음식을 많이 드시는 분들은 여러분들 혀로 여러분들 이빨 표면을 한번 만져봤을 때 거칠거칠거칠해요. 그러면 그게 세균이 붙어 있고 거기 음식물 찌꺼기가 붙어 있다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세균 번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칫솔질을 하고 나면 여러분들 표면을 만져봤을 때 혓바닥으로 이렇게 한번 굴려보세요. 지금 여러분들 선자리에서 입 다물고 입술을 다물고 혀로 이빨 표면을 한번 긁어보세요. 칫솔질을 하고 났을 때 내가 표면이 매끌매끌 하신 분들이 아니 많은 이물질이 남아있지 않아요. 근데 그 부분이 꺼끌꺼끌하게 돼 있거나 조금 부드럽지 않다면 그 부분에 프라그가 생길 수 있는 확률이 있고 찌꺼기가 붙어 있다는 거예요. 이빨에. 그 부분이 없어야지만 여러분들께서 충치가 생길 수 있는 것을 예방하실 수 있습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물로 헹구어 주신다거나 입이 찝쩍하거나 입이 구강 입 속에 만약에 백태가 많이 있다 그런 분들은 칫솔질을 조금 더 많이 잘 해주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칫솔도 우리가 이렇게 모든 프라그나 이빨 사이에 있는 찌꺼기를 잘 제거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고요. 그 다음에 이런 칫솔은 이중모 칫솔과 그립을 미끄럼 방지할 수 있는 중간에 있는 그립을 해놨고, 그 다음에 어금니를 고려하게 한국인의 구강 구조에 딱 맞게 이 칫솔이 고안해놨다는 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 알고 칫솔을 써봐 하는 거랑 그냥 칫솔 쓰세요, 우리 거 너무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랑 달라요. 세계 최초로 쑥 분말이 들어가 있는 거는 체인에 있는 이 칫솔 하나밖에 없어요. 그거 여러분들 알고 꼭 전해주시면 예방할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지겠죠. 치아 건강 생각하시는 분 진짜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꼭 전달해 주시면 좋겠고요. 칫솔 관리법 5가지 이것만 한번 해보시고요. 양치 후에 칫솔 잘 헹궈야 됩니다. 여러분들 입속에 세균이 번식하지 않으려면, 여러분들 이거 잘 모르고 계신 분들 정말 많은데요. 양치하시고 난 다음에 그냥 털털 털어가지고 그냥 놔두시죠. 그럼 거기 세균의 온상입니다. 양치 후에 칫솔질을 반드시 칫솔도 깨끗한 물에 따뜻한 물에 한번 헹구셔서 잘 습도를 빼시고 잘 말리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입안에는 700여 종의 여러 가지 세균이 있어요. 근데 칫솔질을 하다 보면 이 세균이 칫솔에 붙어요. 근데 그걸 깨끗하게 씻지 않으시고 건조해 놓으면 거기 다시 사용하실 때 세균의 온상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옆에 보시는 그림과 같이 잘 건조할 수 있도록 저렇게 밀폐된 공간이 아닌 여러분들 공기가 선선하게 잘 나올 수 있는 그 부분에 칫솔을 보관해 주시는 게 참 좋습니다. 1번, 2번 보시면 칫솔물을 잘 말려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방법이고 세균 번식이 칫솔에서 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3번째, 여러분들 이거 광고하실 분들 되게 많으세요. 한번 3, 4번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화장실에 여러분들 칫솔을 보통 놔두시잖아요. 욕실에. 그런데 변기 뚜껑을 열어놓으시는 분 많으시죠? 자, 변기 뚜껑을 절대로 열어놓으면 안 되는 걸 제가 또 얘기 드릴 거고요. 화장실이 아닌 곳에 칫솔을 보관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왜냐하면 욕실이 굉장히 많이 습도가 높은 곳이기도 하고 세균 번식이 잘 되길 수도 있고요. 변기가 옆에 있고 변기 뚜껑을 용변을 보시고 닫지 않으시는 분 되게 많으세요. 보통 다른 분의 집에 방문을 했을 때 변기 뚜껑이 이렇게 닫혀져 있지 않고 열려져 있는 분들 많으시죠. 배변을 보시고 그냥 물을 내리시는 분 많으시죠. 그러면 그 배변에 보이지 않지만 배변의 잔에 물이 30cm까지 올라가는 거 아시나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배변을 보시고 물을 내리실 때 반드시 변기 뚜껑을 덮어야 됩니다. 이거 전에 한번 실험하는 TV에 나왔었던데요. 화장실이 아닌 곳에 여러분들께서 털어서 칫솔물로 말려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변기 뚜껑은 꼭 덮으시는 게 참 좋습니다. 아니면 내가 옆에 생각 한번 해보세요. 거울 옆에 여러분들이 칫솔을 보관해 놨어요. 근데 보통 누구나 우리 욕실에는 변기가 다 있어요. 그런데 그 변기 뚜껑을 닫지 않으시고 물을 눌렀을 때 거기에 용의 물이 25cm까지 올라옵니다. 그런데 이 용의 물이 공중에 떠다니다가 칫솔물에 붙겠죠. 그거 상상 안 하시죠? 잘 생각 안 하시죠? 그죠? 그래서 변기 커버를 정말 약간 민감할 정도로 덮어야 됩니다. 그거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3번, 4번이 굉장히 중요한데 칫솔 안에 세균이 앉지 않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우리 회장님이 알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우리 회장님은 이렇게 세세하게 다니시다가 변기 뚜껑도 덮으세요. 굉장히 그거 얘기하신 적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저런 부분들을 아시니까 그렇겠구나. 저희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었어요. 변기 뚜껑을 저거 꼭 덮어라. 세균의 온상지야. 이렇게 얘기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걸 놓치고 계신 분들은 변기 커버 닫으시고 반드시 물 내리세요. 그렇지 않으면 거기 용의 물이 떠다닙니다. 욕실에. 그럼 어딘가에 다 붙어요. 그럼 칫솔에도 반드시 그 세균이 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칫솔 관리하는 법 오늘 팁 하나 또 알려드렸고요. 3, 4개월마다 교체해 주시는 거. 그러면 3, 4개월마다 쓰시게 되면 칫솔이 굉장히 마모가 많이 되겠죠. 그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께서 꼭 체크해 주시면서 칫솔 모가 정말 많이 닳았는데도 계속 쓰시는 분 계세요. 그러면 잇몸이 굉장히 많이 상하고 안에 있는 이빨의 범랑질도 굉장히 많이 상합니다.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들 그림처럼 모를 잘 말려주시고 변기 부분에 칫솔을 따로 놔두시는 게 굉장히 좋고요. 변기 뚜껑은 욕실에서도 반드시 덮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꼭 기억해 주셨으면 칫솔을 훨씬 더 건강하게 세균이 번식하지 않는 칫솔을 관리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는 치약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치약 적송치약 케이스가 바뀌었습니다. 그죠? 빨간 색깔이었다가 지금 우리 체온에 거의 가깝게 색상이 너무 예쁘게 바뀌었죠. 그래서 이 적송치약 여러분들께서 써보시면 전달하시기도 좋고 보시는 것도 굉장히 약간 시원한 느낌이 들죠. 그래서 이 적송치약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치약 여러분들 사용하고 계셨어요? 보통 우리 치약 여러분들 마트 같은 거나 큰 마트 같은 데 가면 정말 치약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제가 한번 가봤는데 한 200개 정도 넘더라고요, 치약이. 그런데 치약은 아무거나 선물 받았는 거, 적금 들면 은행에서 선물로 주는 거, 그 다음에 어디 가면 세일해서 1+1으로 살 수 있는 너무 많죠. 그렇지만 우리가 왜 치약도 세제기 때문에 치약도 골라서 써야 하냐면 건강을 잇몸이 약하거나 그다음에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은 치약도 잘 써야 됩니다. 자, 그래서 치약은 세제입니다. 강한 연마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얘기 많이 하시지 않나요? 우리 생활 비법 중에서 차에 마모가 생겼거나 약간의 스크래치가 생기면 치약으로 닦아라. 그다음에 스텐 같은 거 치약으로 닦고 동전도 치약으로 닦아보셨어요? 그럼 반쯤 닦으면 하얗게 됩니다. 연마제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그런 돌가루를 갈아 맞는 화학적인 계면활성제뿐만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돌가루로 만들었기 때문에 연마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잘 닦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세게 닦으면 범랑질이 손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치약을 여러분들이 모르고 계셨지는 않을 텐데요. 그죠? 우리가 생활을 하다가 보면 이게 익숙해져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치약에는 계면활성제, 화학적인 계면활성제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에서는 이런 화학적인 계면활성제는 독극물로 취급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없는 것들을 사용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인체 속에 이런 유해 성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파라벤 같은 거. 우리 피부도 마찬가지 화장품에도 파라벤이 들어가 있는 건, 방부제 성분이 들어가 있는 거는 안 좋다고 얘기하고 경피독이 생길 수 있으니까 예방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타르색소는 아스팔트 까는 거, 거기서 나오는 타르색소 까만 거 아시죠? 그런 화학 감미제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들을 쓰시게 되면 이 몸에서 이 안에 있는 구강 구조가 건강하게 유지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심코 썼던 치약이고 아주 우리가 생활에 이렇게 익숙해져 있던 생활 필수품들이지만 조금 신경 써서 써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잇몸이 자주 붓거나 염증이 생기는 분,
그다음에 피곤하시면 잇몸이 잘 붓는 분들 계시죠? 그다음에 양치질할 때 피가 나시는 분들, 이 사람들 염증이 있으신 분들 되게 많으시고요. 입안이 자주 마르는 분들, 노화가 되면 입안이 굉장히 자주 말라요. 그리고 내 몸의 건강이 조금 약하셨던 분들이 입안이 자주 굉장히 마르시는 분들 계시고요. 영양소가 결핍되어 있다거나 노화가 됐다거나 빈혈이 있으신 분들이 입안이 자주 마르시는 분들 많고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 입안이 자주 마른 분들 많고요. 그다음에 자고 일어나면 치아가 들뜨는 경우, 잇몸이 뜬다고 얘기 많이 하시죠.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일시적으로 저럴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너무 차가운 음식이나 그다음에 이가 시린 경우, 찬물 먹었을 때 혀에 벽태가 심하게 생기는 경우, 그다음에 잇몸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 여러분들 어느 게 여러분들 사용하고 계시고 내 몸에서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다음에 임플란트를 사용하시는 부분들도 하셨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죠? 임플란트 사용하시는 분들도 잇몸이 굉장히 좋지 않으셔서 잇몸 수술하시고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죠. 체크 한번 해보시고 내가 다 건강하다면 아무거나 써도 되겠지만 내가 하나라도 조금 예방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보시고 지나가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중요한 건 여러분들 우리 적송은 너무 많이 드시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잇몸을 예방할 때 제가 목이 안 나온 적이 있었어요. 제가 몸이 조금 약하거나 그다음 조금 몸이 무리가 됐다거나 이러면 제가 목이 약하니까 목소리가 빨리 잠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번 뷰티 아카데미 할 때도 목이 많이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럴 때 저는 적송원을 여러분들 하나 미지근한 물에 터뜨리셔서 가글이나 보세요. 그러면 이 목에 있는 세균도 빨리 없어질 뿐만 아니라 굉장히 빠른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TV 이상민 씨가 나와서 그 비염 있는 사람들 코 청소하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적송 플러스를 하나 터뜨려서 여러분들 그렇게 해보셔도 굉장히 좋고요. 비염 있으신 분들한테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가그린 대신에 적송 플러스를 미지근한 물에 태워서 여러분들 그냥 가그린 내셔도 굉장히 좋고요. 그다음에 목이 안 좋다거나 잇몸에 염증이 있다거나 치태가 있다거나 혀에 백태가 많으신 분들도 적송 플러스를 가그린 대신에 한번 사용해 보시면 굉장히 좋고, 아니면 적송 플러스를 하나 터뜨려셔서 이렇게 동그랗게 세어 있죠. 그럼 이걸 그냥 하나 입에서 터뜨리셔서 그냥 입안에 머금고 계세요. 그게 조금 강하다는 분도 계시면 그 부분들은 연한 미지근한 물에, 찬물에 말고요. 미지근한 물에 적송을 하나 터뜨리셔서 그냥 캡슐까지 다 넣으세요. 녹으니까. 그래서 가그린 대신에 수시로 사용하시게 되면 입안이 굉장히 여러분들 우리 시중에 나오는 가그린 따로 사셔서 구매하셔서 쓰시는 분 많죠. 그거 필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하시면서 적송 플러스는 마사지도 하고 여러분들 이물에 섞어서 마사지도 하시잖아요. 염증 있는 부분에 쓰셔서 고름도 없애지는 것처럼 항염 작용을 다 하잖아요. 그래서 잇몸의 염증을 없애는데 굉장히 많이 예방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잇몸을 가그린 대신에 적송 플러스 사용해 보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어떤 분들은 적송원을 하나 터뜨리셔서 이 칫솔모에다가 발라요. 바르셔가지고 양치 이 적송 치약이랑 같이 쓰시는 분도 많죠. 그럼 더 좋겠죠.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적송 플러스 하나를 터뜨리셔서 칫솔에다 바르시고 우리 적송 미르 치약 짜셔서 칫솔질 하시면 더 대박이겠죠. 그죠? 여러분들께서 잇몸이 약하시거나 내가 이 일을 조금 더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렇게도 적송 플러스와 같이 플러스 이용해 보시면 훨씬 좋겠고요. 건강 고객 중에서도 잇몸이 약하신 분들, 임플란트 많이 하신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이렇게 사용하시면 더 좋습니다. 한번 그렇게 사용해 보시면 좋겠고요. 치약은 연마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범랑질에 손상이 되고 잇몸이 굉장히 마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중에 나와 있는 15,000원짜리, 20,000원짜리 미백 치약은 굉장히 알칼리에 가까워요. 그래서 빨리 미백이 되고 깎아내기 때문에 될 수는 있지만 이 잇몸이나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는 데는 굉장히 조금 부적절하다. 근데 마찬가지로 피부도 약산성이 좋지만 우리 치약도 약산성에서 한 9 정도? 그러니까 중성 정도가 좋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시중에 나오는 치약 산도가 저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보통 치약 산도가 약산성? 이면 제일 우리 안에 있는 염증을 유발시키지 않게 건강하게 유지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먹는 음식 여러분들께서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들 어떤 음식 많이 드시고 계신가요? 우리 김치도 많이 드시잖아요. 그 다음에 식초가 들어가 있는 거, 여름에는 식초 많이 넣어서 드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사과 좋아하시는 분 되게 많으시죠? 과일, 커피, 그 다음에 우유,
그러니까 젖산 종류는 산이 많은 거죠. 그리고 계면활성제, 표백제 이런 것들은 정말 알칼리에 가깝죠.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을 드시고 과일 드시고 난 다음에 이빨을 한번 입을 한번 헹궈 주셔야 되겠죠. 산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 드시고 나면.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께서 음식을 드시고 나면 칫솔질을 해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너무 자주 하면 또 염증이 잇몸이 약할 수 있는 사람들은 또 그게 더 안 좋을 수 있으니까 조절하시고요. 아까 말씀한 것처럼 동영상에도 보신 것처럼 물로 한번 헹궈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을 유지하실 수 있고요. 자, 여기 보시면 내가 커피를 많이 드신다. 그러면 커피는 산 종류에 들어가기 때문에 잇몸에 치석이 끼일 수 있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산이 많이 들어가 있거나 캐러멜이거나 이렇게 단 음식을 많이 드시는 분들은 드시고 나면 항상 조금 예방할 수 있도록 칫솔질을 해주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요거 한번 보실까요? 영상. 줄게요. 여러분들 보시면 지금 제가 여러분들 보시는 바와 같이 적성미르치약, 그 다음에 다른 타사 제품이에요. 시중에 나오고 있는 제품인데요. 제가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분들 한번 고객들 적송원 혈류 체크해 주시죠. 그럴 때 얘기해 주시죠. 그때 또 하는 데모를 여러분들께서 하나 고객 컨택하실 때 사용하세요. 우리 여러분들 시약하고 이온헬스 시약하시고 알칼리 중성, 약산성 판단하는 pH 얘기하시는 시약이 있으시죠? BTB 용액 다 갖고 계시죠? 그런데 적송미르 치약에 여러분들께서 하나 놓고요. 그 다음에 타사 제품 하나 놓으시면 정말 알칼리의 제품들은 색상이 완전 아까 보시는 바와 같이 파랗게 변했어요. 그리고 우리 적송미르 치약은 약산성이라는 걸 눈에 보이게만큼 색상이 진하게 나오죠. 자, 그래서 눈에 보일 만큼 알칼리와 약산성을 구분하실 수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 제가 이거 제 손이거든요. 제가 해서 이거 녹화했는 건데 녹음한 이렇게 영상 하나 찍어낸 건데 진짜 여러분들께서 안에 점막을 보호해 줍니다. 약산성은. 그래서 우리 구강 내에 있는 정말 유해할 수 있고 입 속의 건강을 지켜줄 수 있는 점막을 보호해 주는데 알칼리의 세약을 계속 오래 쓰시게 되면 점막이 손상될 뿐만 아니라 안에 있는 보호균까지 없애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간과하고 계시고 저도 잘 느끼지 못했지만 이 적송미르 치약이 약산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이렇게 데모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해보시면 아, 이게 정말 좋은 치약이구나. 느끼지 못했지만 이렇게 우리가 그냥 패키지 안에 들어서 그냥 이거 한번 써봐 이렇게 했던 제품이지만 최애는 그런 제품들 이렇게 같이 런칭하지 않는 거 아시죠? 자, 그래서 이 적송미르 치약 적송원과 같이 여러분들께서 전달하시면 훨씬 더 좋고요. 이거는 여러분들께서 사업 확장을 위해서 치약과 칫솔을 여러분들께서 적용하시고 한번 고객들에게 여러분들 한번 써보세요. 이때까지 치약은 데모를 안 해보셨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적송원 혈류 체크하시거나 다른 거 체크 여러분들 해주실 때, 안 그러면 고객을 만나셨을 때, 아, 쇼도플런을 하시고 제품을 꼭 전달해야 되는데 전달할 제품이 마땅히 없어. 그럼 치약 데모를 해주시고 이 치약 한번 써보세요. 정말 좋습니다.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확장적으로 제품을 여러분께서 널리 알릴 수 있는 방법 오늘 또 하나 팁으로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고민 많이 했습니다. 정말 이렇게 제가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런데 우리 치약의 유용성과 유익한 점을 정말 발견해서 너무 기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고객을 만나시면 BTB 용액 다 갖고 계시잖아요. 이온헬스. 그럼 이온헬스랑 같이 해주셔도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치약 여러분들께서 한번 해보시고요. 이 적송미르 치약의 효능은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께서 다 알고 계시고요. 몰약, 항균 작용하죠. 항염증 작용하고요. 이런 메스틱 유향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태어났을 때 그 동방 박사가 메스틱을 줬는데 메스틱이 유향입니다. 유향은 항염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염증이 생기지 않을 수 있도록 치석이나 생기면 그 염증의 잇몸에 붙어서 염증이 생기죠. 그런 것들을 다 막아줄 수 있는 게 적송미르 치약에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아무거나 사용하지 마셔요. 자, 적송 치약은
이를 희게 유지하고 튼튼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지금 제가 7가지 적어놨던 것들 충치 예방, 구취 예방 여러분들 가그린 사용하시고 칙칙 뿌리는 거 스프레이 많이 사용하시죠. 구강 스프레이. 자 그런 것들 심미 효과를 낼 수뿐만 아니라 치은염이나 치주염 이런 모든 것들이 잇몸 질환을 예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티프라그라고 얘기하죠. 치태가 많으면 프라그가 더 많이 생기게 되고 굉장히 많이 치석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 것들까지 여러분들께서 체크해 주시고요. 치약은 신기술 공로 부문의 대상을 받았습니다. 모략을 추출해서 특수 공법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탁월한 여러분들 기술력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청결을 굉장히 유지할 수 있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고 치태를 제거하고 구취 제거도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늘 여러분들께서 예방으로 사용해 주셨으면 참 좋겠고요. 미르 몰약입니다. 그다음 피톤치드, 그다음에 맷스틱. 가장 우리 치약 안에 있는 주성분이기도 합니다. 보시게 되면 거의 다가 치은염과 인후염 효과나 염증을 없애는데 이 3가지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염증 없으면 이빨 건강이나 구강 건강은 정말 탁월할 수밖에 없겠죠.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향도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래서 주요 성분은 이렇게 몰약은 쭉 한번 눈으로 읽어보시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이 제일 큰 기능은 염증을 없애고 그다음에 세균을 번식하지 않게 그렇게 해주는 역할이 몰약이 하는 역할입니다. 자, 그런 것들을 잊게 되면 구강에 있는 냄새도 없어질 수밖에 없겠고요. 이런 잇몸 질환 재료들에 대해서는 예방할 수 있을 때 이 몰약이 특별하게 그 역할을 하고 있고 또한 여러분들 유향은 프로폴리스 15.6배의 항균 항염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증을 없애는데 이 유향이 굉장히 특별하게 작용하고 있고 헬리코박터군 99.9%를 살균시켜요. 얼마나 큰 역할을 하고 있어요, 유향이. 그죠? 유향이 들어가 있는, 메스틱이 들어가 있는 거 잘 없죠? 자, 메스틱 껌은 있죠. 그죠? 자, 여러분들 그래서 제품을 고르실 때 알고 고르시는 거는 정말 천지 차이겠죠? 자, 구취 없앨 때 여러분들 꼭 그런 것들을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피톤치드, 향도 정말 좋을 뿐만 아니라 진정시켜주고 우리 스트레스를 해소시키는 데 효과가 있고요.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장기도 손상이 되지만 이빨, 잇몸도 스트레스가 됩니다. 그래서 잇몸이 내려앉았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죠. 어른들 풍치 많이 흔들고 이빨이 흔들리면 잇몸이 안 좋으면 임플란트도 못해요. 자, 그런 부분들에서 내 몸에 있는 진정 효과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것들 혈압 조절, 그다음에 콜레스테롤 개선하는데 피톤치드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고 향균 작용 많이 하고 있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요. 여러분들께서 피톤치드, 몰약, 유향이 들어가 있는 우리 치약을 사랑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도 자몽 추출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녹차 X, 카렌듈라 X, 알로에 X. 그래서 우리 적송 치약 쓰시게 되면 향이 너무너무 좋아요. 자몽 추출물은 일단 방부제 역할을 하고요. 향균 역할을 합니다. 녹차도 마찬가지로 체내에 있는 독소를 빼줍니다. 그래서 잇몸에 있는 독소가 빠지고요. 그다음에 안에 있는 독소가 없어지는 그 역할을 하고 있고 카렌듈라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같이 염증 없애주고 그다음에 새살을 돋는데 그런 역할을 많이 하고 있죠. 그다음에 잇몸에 스크래치가 났다거나 그런 부분도 여러분 뜨거운 잇몸에 스크래치가 뭐가 나요? 이렇게 없다고 생각하시지만 뜨거운 거 드시잖아요. 그럼 천장에서 이렇게 허물 벗듯이 이렇게 나오죠. 그것도 상처 입었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빨리 복원시켜 줄 수 있는 게 카렌듈라 X입니다. 그다음에 알로에는 여러분들 잘 아시죠? 진정시켜 줄 수 있고 보습시켜 줍니다. 그다음에 마음의 안정을 시켜 줄 수 있고 스트레스를 완화시켜 줄 수 있는 것 또한 이 치약 적송 미르 치약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완벽한 제품이고요.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해 주셔서 이런 성분들을 같이 한번 생각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이런 방부제가 들어가 있지 않고 사카린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왜 감자 삶거나 단맛 낼 때 사카린 넣으시잖아요. 이 사카린 넣으면 설탕의 한 300배 정도의 당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이어트 할 때도 설밀라티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당도가 높은 것들을 많이 드시게 되면 이 입속에 당도가 많이 있으면 충치가 빨리 생길 수 있겠죠. 그런데 단맛을 내기 위해서 치약에 넣죠. 어린아이들 치약 안에는. 그런 사카린이 들어가 있지 않고요. 향신료 또한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인공 향미료가 전혀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적송 미르 치약 여러분들 구강 예방하는데 정말 퍼펙트하고 100%의 제품이라고 저는 과히
얘기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송치약 여러분들께서 오늘 내가 알고 있었던 부분들도 있었지만 내가 모르고 있었던 부분들이 치약 칫솔이면 이 치약 칫솔 안에는 얼마만큼의 큰 역할과 세계 특허를 받아 있는 쑥분말이 들어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 다시 한번 꼭 기억해 주시고요. 이 제품을 통해서 여러분들 사업이 더 확장될 수 있고 이게 너무 매니아층이 많아요.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꼭 적송원과 같이 플러스를 같이 해보시면 좋겠고요. 구강이 안 좋으신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적송원, 칫솔에 묻히셔가지고 적송 미르 치약 가지고 해보시면 잇몸 건강에 정말 탁월합니다. 구취가 나지 않아요. 해보세요, 여러분들. 그거 경험 안 해보시면 모르실 거예요. 자, 제가 여러분들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게 시중에 나오는 미백 칫솔, 미백 치약이라는 거예요. 제가 상품을 보여드리지 않겠습니다. 이게 보통 한 15,000원 정도 해요. 15,000원 정도 하는데 정말 연마제가 많이 들어가 있거나 그러면 미백은 빨리 될 수 있지만 다른 부분에 굉장히 약화되겠죠. 그래서 시중에 나와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 구별을 잘 하셔서 우리 제품들을 더 많이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교육한 대로 센터에 적송 치약 이렇게 DP해 놓으시고요. 제가 왜 이렇게 가지고 왔냐면요. 사람은 견물생심인 거 아시죠? 그래서 센터를 가지고 하시는 분들은 이 센터에서 치약을 하나하나 두지 마시고요. 이렇게 놔두셔요. 보이는 곳에. 이렇게 진열해 놓으시거나 이렇게 그대로 놔두시게 되면 사람들이 이게 뭐야 물으시더라고요. 저의 경험담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저희 본사에서는 이렇게 놔둡니다. 별관에. 그런데 이렇게 놔두니까 이게 뭐예요? 여기 칫솔도 나와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게 하나의 얘기의 매개체가 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센터에 있으신 분들이 그러면 이거 4개 주세요. 그러면 색깔별로 하나씩 뽑아가지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칫솔을 안 보이는 데 놔두지 마시고요. 진열해 놓으시고요. 칫솔은 반드시 이렇게 세트로 여러분들께서 센터에 DP를 해놓으시면 훨씬 더 많은 매출이 일어날 거라는 걸 저는 확실합니다. 자, 여러분들 적송 치약과 그다음에 우리 칫솔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그다음 슬림 한 끼 시상 못 받으신 분들은 다음 또 연락해 주시면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